안녕하세요. 5분 시사의 자담세무에게 왕빠입니다. 오늘은 중앙일보 2021년 4월 26일자 기사입니다. 제목은 종합부동산세 100만명 시대 납세자 20배 늘며 세금이 벌금됐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다산 정약용의 큰형 정약전이 천주교도 탄압으로 말년을 보낸 흑산도 유배 생활을 그린 흑백영화 사산어부. 정치, 사회, 종교적인 경향이 거셌던 19세기 조선 후기. 고단한 민초의 삶을 수묵화처럼 담았다라고 합니다. 세도 정치의 학정이 세금 징수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보면 작은 것까지 세금을 매긴다라며 어린 소나무를 파헤치는 아낙네, 3년 전 죽은 아들에게까지 나오는 세금을 못 견뎌 스스로 목을 매는 아버지, 남자에게 나오는 군포 때문에 자해하는 지아비가 나온다라고 합니다. 영화는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도한 규제와 징수가 낳은 잔혹상을 전하고 있는데요. 극한으로 몰린 민초들의 삶은 같은 세기 말 동학농민운동의 씨앗이 됩니다. 이달 초 서울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도 경제적 이슈에 정치적 휘발성을 보여줬는데요. 야당의 압승에 놀란 여당이 이전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종합부동산세 규제 완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일반화되고 징벌적 수준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세제가 강화가 되면서 유연 논란에도 휩싸이고 있는데요. 헌법연구관을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 등은 종합부동산세 위헌법률 심판 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즉 헌법에서 보장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위헌법률을 신청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헌법은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제59조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세금에서 헌법과 같은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은 세법의 해석,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한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즉 조세의 생명으로 형평성을 못을 박은 것인데요. 법의 형평에 대한 해석은 없지만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균형이 맞음 또는 그러한 상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찾아보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거나 치우치지 아니한 그런 상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 어떻게 기울어진 것일까요? 종합부동산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5년 도입이 됐습니다. 종합부동산세법은 고액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해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 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조에서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고액의 기준이 제정 때 공시가격 9억 원이었다가 2006년 1년 만에 6억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일부 위헌 결정 이후 2009년부터 1주택자에 한해 9억 원으로 정해져 세금이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아파트, 다세대, 연립 같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2006년 6억 원 초과 비중이 1.7%였는데요. 9억 원으로 오른 뒤에는 비중이 1% 밑으로 내려갔고 현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2016년에는 무려 0.54%로 6만 5천 가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9억 원 초과는 3.7%로 52만 5천 가구로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5년 새 무려 6배까지 늘었는데요. 서울에서는 6채 중 1채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 급증은 집값이 많이 오른 데다가 정부가 2019년부터 추진하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추진했기 때문입니다. 2018년에 시세 13억 2천만 원이 공시가격이 9억 원이었는데 올해에는 이보다 4천만 원이 더 내려간 12억 8천만 원이면 공시가격이 9억 원이 해당한다라고 합니다. 현실화율이 90%로 올라가는 2027년에는 시세 10억 원이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과거엔 종합부동산세 기준 금액에 못 미치던 집들이 대거 종합부동산세 대상에 들게 되는 것인데요. 올해 집값 기준으로 보더라도 2027년 공시가 9억 원 초과가 지금보다 30만 가구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때까지 집값 상승을 고려하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은 주택이 무려 100만 가구를 훌쩍 넘설 것이라고 합니다. 대상주택이 늘면서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도 급증했는데요. 2005년 첫 해에는 3만 6천여 명이었는데 현 정부 이전까지 30만 명을 밑돌다 지난해 무려 66만 7천 명으로 급증해 처음 납세 인원의 무려 20배가량으로 늘었습니다. 올해엔 1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이 100만 명을 돌파하면
주택 소유자의 7%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셈입니다. 2016년만 해도 2%였는데요.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대부분이 몰려있는 서울에선 올해 집을 가진 사람 4사람 중에 1명꼴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꼴이 된다라고 합니다. 지난 4년 새 종합부동산세가 집 있는 사람 중에서도 극소수만 내던 부자세에서 이젠 흔한 세금이 됐다라고 합니다. 즉 2027년에는 보편세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서진영 경인여대 교수는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내는 세금을 일부 고액 부동산 자산가가 내는 세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종합부동산세는 대상이 넓어진 것뿐만이 아니라 빠른 속도로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집값이 변동이 없는데도 세금이 크게 늘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여기에는 종합부동산세는 3개의 증폭기에 해당되는 그 수단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첫째, 시세를 공시가격으로 바꾸는 현실화율, 그리고 두 번째, 공시가격 중에 세금 계산에 반영하는 비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리고 세 번째, 세율입니다. 2019년부터 현실화율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랐습니다. 2009년 이후 10년간 변함이 없던 세율이 2019년과 올해 2차례 상향 조정됐습니다. 시세 20억 원 주택에 대한 그 종합부동산세가 2018년 115만원에서 올해에는 369만원으로 오르고요. 2025년에는 무려 677만원으로 오릅니다. 그리고 7년 전에 6배가 된다라고 합니다. 재산세를 합친 보유세의 시세 대비 실효 세율이 2018년 0.27%에서 2025년엔 무려 0.64%로 약 2배가량 오릅니다. 1주택자도 버거운 마당에 다주택자는 곡소리를 내야 할 지경인데요. 종합부동산세 납부 인원 중에 다주택자가 6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 정부 들어 서울 등 조정대상 지역에서 1주택자 세율을 0.5에서 2%에서 0.6에서 3%로 이제 상향 조정이 됐고요. 무려 1.5배까지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현재 1.2%에서 6%까지로 1주택자에 비해서 약 2배 정도로 훨씬 더 높습니다. 원래 종합부동산세가 다주택자 세부담을 늘리기 위한 것이었는데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목적에서 말하는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가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격차를 염두에 뒀는데요. 기존 재산세가 누진세율 구조로 그리고 가격 구간을 나눠 구간이 올라갈수록 세금이 높았습니다. 가격이 같더라도 여러 채로 나누면 세금이 줄어드는데요. 공시가격 20억 원인 한 채의 재산세가 418만 원인데 10억 원인 두 채가 354만 원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합산과세 방식인데요. 개인이 가진 주택가격을 모두 합치면 세금 계산 금액인 과세표준이 올라가 세금이 늘어납니다. 2009년부터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3억 원 더 늘려 다주택자 과세표준이 그만큼 더 많아지게 됐는데요. 다주택자는 1주택자보다 재산세가 적어도 종합부동산세가 훨씬 더 많아 전체 보유세가 많아지게 됩니다. 여기다가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 중과로 세율도 큰 폭으로 차이가 나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급증할 전망입니다. 공시가격 10억 원씩 2주택자 보유세가 20억 원 1주택자보다 다주택자 중과 이전에는 10% 정도 더 많았으나 올해에는 각각 3,421만원과 1,512만원으로 1주택자의 2배보다 더 높습니다. 서울 강북에 아파트 2채를 가진 김모 씨는 1주택자보다 많은 세금을 인정하더라도 정도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다주택자가 재인취급을 받고 세금이 아니라 이는 벌금이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인정이 없는 세금인데요. 다주택자 중과를 도입해 세금 중 가장 엄격합니다. 현 정부 들어 2018년 양도소득세에 이어 지난해부터 취득세도 다주택자에 대해 높은 세율의 그 세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주택을 주택수 계산에는 포함하지 않는데요.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이외에 3억 원 이하이나 공시가격은 1억 원 이하인 저가주택 같은 경우 그리고 1주택자가 집을 갈아타는 과정에 일시적 2주택자 등에 대해서는 빼주고 있습니다.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지분이 가장 크거나 최연장자인 상속인에게만 주택수에 포함이 되는데요. 무주택자에서 먼저 주택을 공급하는 청약제도도 일정한 기준 이하의 저가라든가 소형주택 그리고 공동상속주택 지분 등은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는 이들 주택 모두 주택수에 포함을 합니다. 부부 공동소유 1주택을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1가구 1주택으로 그리고 10년간 인정하지 않았었는데요. 올해부터는 받아들여져 시대착오적이라는 그 지적을 받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사방에서 형평성에 대한 그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개편 논의가 또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요.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세금 징수는 흔들리지 말아야 하니 이는 세금을 징수하면서도 어루만지고 돌보는 것이다 라고 적었다라고 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사 내용 어떠셨나요? 물론 이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가 계실 것이고 이 방송을 같이 보시는 분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2027년 내용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27년 정도가 되면은 서울에 이제 집을 보유하고 계신 분은 이제 4채 중에 1채 정도가 이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데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까지 좋은데 그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대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세제 압박을 이제 하고 있죠. 이제 세율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1주택자와 가서 1주택자에 대비해가지고 어떻습니까? 2배 정도로 중과잖아요. 그리고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 이상부터는 지금 12%의 세율이 그리고 뭐 조정대상 지역 이외의 그 3주택 이상부터는 이제 8% 뭐 12% 이렇게 해서 세금이 올라갔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물론 느꼈던 것인데 정말 이렇게까지 현실화가 빠르게 감으로 와닿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좀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19세기 후반 그 정약전이 지금 그 유배 생활을 보낸 그 흑산도의 그 영화 뭐 자선어부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제 자선어부에서 그 민초들의 고단한 삶을 많이 보여준다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제가 지금 최근에 들어가지고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세금에 대해서 변동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양도소득세뿐만이 아니고 취득세 그리고 뭐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한 해에 2번 정도 그렇게 세금을 뜯어 고치는 일은 쉽지가 않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 무조건 세목 조목 볼 때마다 거기에 그 일자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제가 지금 요즘 최근에 지금 양도소득세 강의를 하나 듣는 것도 있는데 거기도 물론 이제 그 법전에 보면 다 나와 있죠. 근데 그 내용이 보면 그 일수가 그렇게 많아요. 날짜가. 그래서 그 어느 날짜 고정된 그 날짜 이전에 취득한 거는 이제 중과세를 안 하고 그 이후에 취득한 거는 중과세를 하고 그러면서 뭐 주택수 산정할 때도 그 이전 거는 들어가지 않고 그 이후 거는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양도소득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우리가 지금 취득세 같은 경우에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현실화에 많이 와닿는 세목이잖아요. 이런 세목들 때문에 지금 부동산이 지금 시장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지금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지금 어떻게 이렇게 지금 이러한 난 현상을 지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시장의 원리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 세금대로 현세대로 그 부동산 흐름을 맡겨둬야 되는데 이런 부동산에 대해서 이제 종합부동산세와 지금 양도소득세 굉장히 거센 세목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좀 씁쓸을 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그렇게 집값이 많이 오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진짜 없거든요. 지금 물론 집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이나 고액자 상가 분들도 그렇게 집값이 이처럼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이렇게 변화를 거듭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치 실패가 그리고 현 정부의 정치 실패가 낳은 이러한 악영향 때문에 지금 이러한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그 외에 모든 실물 자산들이 가격이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런 현상이 초래된 게 과연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시나마 해봤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